예, 어제 우리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러 야당 의원들께서 질의하니까 문자 폭탄이 쏟아졌습니다. 대개가 굉장히 비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속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제보도 많이 들어왔습니다. 그런데 아까 후보자께서는 이 청문회에 대해서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낀다 그런 이야기를 청문회에 대해서 그런다는 건 어쨌든 지금 위치가 그런데 아마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아마 비슷한 느낌을 가지시리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 자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셔가지고 말씀하세요.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 제보에 의하면은 지난번에 어제 우리가 김숙희 씨 초대전에 대해서 2013년 건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2017년 바로 이번 대선 기간 중인 4월 26일부터도 또 초대전을 한번 가진 적이 있다는데 그 제보가 맞는 이야기입니까? 네, 사실입니다. 그게 맞습니까? 네. 그러면은 그 초대전에서도 지난번 자료가 제보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데 1차 때 같이 이렇게 또 우리 국회의원 이낙연 이런 초대장으로 들어갔나 보죠?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. 예? 제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. 등장이 안 했습니까? 네, 없습니다. 그런데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되고요. 그때 초대전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그 자리에 첫날 오셔가지고 참석을 하셨고 많은 후보자를 많은 하객들을 직접 인사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까? 네, 감사를 드렸습니다. 그리고 저녁 식사 오신 분들 같은 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. 그 내용하고 상당히 제보하고 일치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 2차 작품 그러니까 2차라고 이야기입니까? 네. 4월달 올 4월에 초대 작품인데 이 내용에 관해서 제보 내용대로 하면은 전시된 작품들이 조영남 미술작품 대작 사건과 같이 중견 작가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중견 작가의 가필과 대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품성이 떨어지고 또 대필과 가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작품이 양산될 수 있었다. 이렇게 제보가 있습니다. 혹시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 전혀 사실과 다른 대단히 심각한 모욕입니다. 충분히 지금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고. 아니요,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요. 제가 심지어는 집에서 잠도 안 자고 그림을 그리는 걸 늘 보는 사람인데요. 그건 정말로 심각한 모욕입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후보자께서 마치 결혼식장의 호스트와 같이 하객들이 줄을 서서 맞이하였다고 하는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하객이 참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? 줄을 선 적은 전혀 없고요. 한 30명 선? 그렇게. 그리고 또 그때 하객들이 작품 구매와 관계없이 결혼 축인과 같이 돈봉투를 내놨다고 한다는데 턱도 없는 모함입니다. 모함입니까? 그러면은 제보자를 조금 엄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이 4월 26일부터 있었던 이 초대전에 팔렸는 구체적인 작품 수하고 그거를 자료를 내줄 수 있습니까? 아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보의 신빙성이 상당히 위험합니다. 그렇지만은 그 작품 내용 얼마나 팔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았는지 그 자체는 아마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못하더라도 하실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제가 정확한 걸 기억을 못하는데요. 그 수익금의 절반을 기부했고요. 심장재단 등에. 그리고 나머지 수익금 중에 3분의 2는 대관료 등 비용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쨌든 그러면은 절반을 기부했다 하면은 나머지 절반을 합쳐보면 총액이 대충 나올 거고 몇 점이 팔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료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
오늘 그 오후 시작하기 전까지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러면은 그 전에 입장을 정하게 저의 인사청문과 관련이 있는 거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. 그러면 그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서면으로 먼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입장입니다. 그러면 이게 제출하시기가 어렵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됩니까? 우선 그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예. 갑자기 뭘 만들어라 그러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절반을 공익재단에 저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면은 그 뭐 총액에 대해서 하고 작품 수는 대충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? 글쎄요. 하여튼 아내가 뭐 실력은 떨어지지만 화가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마저 이제 남편 때문에 접게 돼 있는데요. 네. 그것이 남편의 인사청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예, 어제 우리 강효상 의원님께서 여당이 질의하는 걸 보고 지난 정부 때 그렇게 했더라면, 야당일 때 그렇게 했더라면 국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기다가 들었습니다. 제가 다음에 야당할 때는 그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.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야당은 좀 다르겠구나, 팩트 갖고 얘기하겠구나 이런 기대를 상당히 했습니다.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해서 도덕성 검증을 아주 엄밀하고 세밀하고 치열하게 하는 것은 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. 그건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다만 사실 확인을 좀 어느 정도는 해야 질의할 수 있는 거다. 그게 헌법기관으로서 저는 책무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면 문자로 들은 얘기는 따로 비공개로 우선 확인을 좀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걸 거친 이후에 공개적으로 발언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제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걸러는 절차 없이 저는 질문하시는 분도 좀 과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정치공세 하시고 인격 모독 하시면 청문회 원래 취지랑 다르지 않습니까? 네, 저희가 야당할 때 혹시 섭섭했다면 더더욱이 그러시면 안 된다. 좀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이제 동료 의원들의 발언과 관련해서 공방을 하다 보면 이게 끝이 없습니다. 그러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정태규 의원님 그냥 짧게 이렇게 좀 지금 이철희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뭐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, 얼마나 신빙성이 있냐고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못했지만 그러나 이 김숙희 씨 작품이 얼마나 팔렸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합리적으로 의심과 국민적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우리 이낙연 후보자께서는 2013년에 팔렸을 때 2점밖에 팔리지 않았다가 하다가 다시 말을 바꿔가지고 전남 개발공사에 판 것이 2점밖에 없다고 하다가 오늘 저한테 그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아직 주지를 않았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준 걸로 보면은 4점이 팔렸습니다. 그 4점에 대해서는 기관 5점? 저한테 아직 안 왔는데 그 5점을 팔린 기관명을 다 지었기 때문에 전남도시공사 2점이 포함된지 안 된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리고 또 2점이 아니라 실제로 5점이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객관적으로 김숙희 초전에 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명쾌하게 국민한테 밝히지 않는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. 혹시 그럴까 후보자께서 인격적인 모독을 느끼셨다면 그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자리가 정말 1인지와 만인지상의 자리를 국민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해해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이제 이렇게 정리해 주시죠. 하고 또 이제 서로 이 의원님들 질의 내용 갖고 자꾸 그걸 서로 공방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전현숙 의원님 이렇게
양해해 주시죠. 이렇게 해서. 이게 지금 오전에 어쨌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방송사 또 중계가 예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하는 게 전 의원님 그냥 하시자고요. 네, 그냥 하시죠. 좀 참아주시고요. 네, 진행을 좀 하시고 좀 협조해 주세요. 이게 여당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. 네. 저는 질의 시간이니까요. 질의시간이니까 질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자고요. 예. 예. 다음 그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혜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. 네. 예. 제 질의를 본질을 하기 전에 우리가 총리 후보자 청문회입니다. 우리가 지금 현재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비상시국으로 탄생된 정부인 만큼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. 그러나 처음에 우리 만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 낮은 신상 털기라든가 카드라는 방송으로 정확하지 않는 걸로 후보자를 비하한다거나 그 가족을 모욕하는 것은 우리가 좀 국회의원들의 품위를 위해서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. 예, 어제 우리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러 야당 의원들께서 질의하니까 문자 폭탄이 쏟아졌습니다. 대개가 굉장히 비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속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제보도 많이 들어왔습니다. 그런데 아까 그 후보자께서는 이 청문회에 대해서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낀다 그런 이야기를 청문회에 대해서 그런다는 건 어쨌든 지금 위치가 그런데 아마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아마 비슷한 느낌을 가지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저녁 식사 오신 분들 같은 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. 그 내용하고 상당히 제보하고 일치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 2차 그 작품 그러니까 그 2차라고 이야기입니까? 네. 그 4월달 올 4월에 초대 작품인데 이 내용에 관해서 제보 내용대로 하면은 전시된 작품들이 조영남 미술작품 대작 사건과 같이 중견 작가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중견 작가는 그러나 이 자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셔가지고 말씀하세요.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 제보에 의하면은 지난번에 어제 우리가 그 김숙희 씨 초대전에 대해서 2013년 건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2017년 바로 이번 대선 기간 중인 4월 26일부터도 또 초대전을 한번 가진 적이 있다는데 그 제보가 맞는 이야기입니까? 네, 사실입니다. 그게 맞습니까? 네. 그러면은 그 초대전에서도 지난번 자료가 제보라 가지고 확인해 가필과 대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품성이 떨어지고 또 대필과 가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작품이 양산될 수 있었다. 이렇게 제보가 있습니다. 혹시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전혀 사실과 다른 대단히 심각한 모욕입니다. 충분히 지금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고. 아니요,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요. 제가 심지어는 집에서 잠도 안 자고 그림을 그리는 걸 늘 보는 사람인데요. 그건 정말로 심각한 모욕입니다. 그리고 또 말씀인데 1차 때 같이 이렇게 또 우리 국회의원 이낙연 이런 초대장으로 들어갔나 보죠?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. 제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. 등장이 안 했습니까? 그런데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되고요. 그때 초대전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그 자리에 첫날 오셔가지고 참석을 하셨고 많은 후보자를 많은 그 하객들을 직접 인사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까? 네, 감사를 드렸습니다. 그리고